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하락했던 증시는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는 올라가는데 테슬라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멘탈을 잡기 위해서 테슬라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보려고 하고요. 반대로 상승을 잘해주고 있는 엔비디아는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수로 증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는 235달러 부근에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매물대라 하면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흐린 매물대는 지지가 약해 보여서 사용한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지 구간은 지켜주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구간으로도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235 밑으로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줄고 생각보다 하락이 빠르니 2차 매도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테슬라가 217 밑으로는 하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뚫고 지나가면 또 추가 매도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생각보다 더 하락을 하고 생각지 못한 하락으로 매도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매도하고 싶은 심리를 건들게 돼서 다음날에 하락을 하더라도 우선 한 번씩 쉬어가는 게 매도를 고려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요일에 217달러 15센트 저점을 만들고 불행 중 다행으로 위에서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테슬라는 요즘 악재가 많죠. 중국의 가격이나 이야기의 해석도 좋게 되지 않는 듯하고 홍해 문제로 영향을 받는 등. 하지만 테슬라는 아직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미증시에서 테슬라를 버리는 게 아니라면 테슬라는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이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쯤 급락을 합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페이팔의 악재도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악재가 터져도 종목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주가의 하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페이팔은 지속적 하락을 하면서 310달러 16센트였던 주가는 현재 61달러 부근에 와 있습니다. 페이팔이 무언가 기사회생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정상 주가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는 미증시에서 버려진 종목이다라고 예를 들 때 페이팔을 이야기합니다. 주가는 성장하는 회사라면 고점 대비 어디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 주가가 있습니다. 페이팔은 떨어지면 안 되는 주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아예 미증시에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면 하락을 하더라도 멈추고 다시 원래 주가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빠르게 하락한 주가는 빠르게 원상복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기준 밑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저로서는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주가 기준은 아직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217달러 구간, 그나마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 보는 자리이기에 지켜보시고, 아래로는 단기 최악의 구간 200달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210달러 구간에 지지가 있는데 휩소 차트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고려해서 200달러로 말씀드린 거고요. 200달러로 내려갔다고 바로 망했다가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200달러 위로 올라오는지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호재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죠. 신제품 출시나 중국 관련해서도 호재가 나오고요. AI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주가 상승시키려고 하니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증시를 끌고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0불을 넘고 550, 555 구간을 처음 목표 주가로 보면서 왔고요. 이 상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켜줘야 하는 주가가 얼마일까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만으로는 쉽진 않지만 기준을 세워놓으면 멘탈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상승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유지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수 심리 구간도 강중 약으로 나눠지는데요. 매일 증시 상황을 추적하면서 봐야 하니 간단하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우선 여기까지 떨어지면 멘탈은 잡아야겠구나 하는 자리만 말씀드리면 517, 515 구간입니다. 밑으로 하락해서 머물게 되면 투자 심리가 서서히 줄 수 있어서 그 구간 밑으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엔비디아를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구간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락 추세 전환으로 보시거나 증시 하락으로 바로 연결지어 보시는 게 아니니 구간까지만 보시고 구간에 들어섰을 때 증시의 상황을 둘러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증시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미니 선물 지수가 제가 보고 있던 자리가 4,735부근이었는데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자리에 주가가 서 있고 캔들의 모양이 변곡점으로 예상하는 캔들이 만들어졌기에 다음 주에 올려주지 못하면 조금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 영상에서 S&P 500 미니 선물 지수 4,735부근 올려주지 못하면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 하락이 나오면 어느 구간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행히 4,735에서 시작하고 눌림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서면서 반등 시작.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었고 매수가 몰리면서 며칠 상승을 이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박스 구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전고점을 지나서 아예 정착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4,841 구간 위로 올라서고 내려오더라도 구독자분들이 종종 주가를 확인하실 때마다 주가가 그 구간에서 버티는 느낌을 받으시거나 그래도 주가가 4,841보다는 위에 있는 모습을 종종 보시게 된다면 정착하고 있구나 라고 보셔도 됩니다. 증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4,841 구간 보시고 아래로는 박스의 하단을 보시면 되겠죠. 4,710 구간 4,735 구간에서 버텨주면 투자 심리가 그래도 살아는 있겠구나 보시면 되고 아래로 조금 더 뻗어가는 하락이 나오면 2차 매도자들이 출현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매도자가 나와도 4,710 구간 밑으로 하락만 안 하면 지금으로서는 괜찮으니 보시고요. 만약 하락하면 겁 먼저 먹지 마시고 지난 영상 보시고 어디에서 우선 하락이 스탑될지 확인하시고 멘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증시의 상황이 다른 식으로 흐르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길어질 듯 해서 담진 않았지만 금리 꼭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금리는 올라도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레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건드리는 구간이 있는데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장기금리 상승을 만드는 게 하락의 명분으로 삼기 좋은 시기이니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상이변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상이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